36페이지 경제지문이고요. 빈곤의 기준과 조세제도를 활용한 부의 재분배 정책 시작해 봅시다. 빈곤이란 단어 뜻 설명해 주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충분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생활이다. 사람답게 살려면 한 달에 한 200 필요한데 200을 못 벌어. 그러면 빈곤이지. 어떤 사람의 빈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그렇지 필요한 최저 소득을 계산하고 그 사람과 비교합니다. 우리나라는 100만 원인데 옆에 나라에는 50만 원일 수도 있잖아. 특정인의 소득이 이것보다 더 낮으면 그는 빈곤한 사람이라고 규정되는 것이다. 빈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을 빈곤선이라고 한다. 단어 뜻이죠. 첫 번째 단락은 빈곤과 빈곤선의 개념 끝. 두 번째 단락 넘어가죠. 빈곤의 기준은 사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절대적 관점에서 빈곤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라운트리 방식과 라이덴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느낌이 있죠? 라운트리 방식과 라이덴 방식의 차이점 찾으러 가면 되지. 라운트리 방식은 네모, 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식, 의복, 주택 등 최저한의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객관화하여 조사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최소의 지출 금액을 최저 생계비로 설정한다. 최소 지출 금액을 최저 생계비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와 그 절대적 수준을 알아내는데 중점을 두르고 있다. 최소한의 소비와 절대적 수준을 알아내는데 중점을 둔다. 근데 하지만 생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소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나는 한 달에 쌀 5kg 먹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은 한 1kg만 먹어도 될 수도 있잖아. 개인의 신체적 생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생존도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지출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정말 사람 만나야 돼. 직업상 혹은 성격상. 라이덴 방식은 또 이제 다른 방식 나오죠. 라이덴 방식은 구별해서 생각해 줄 수가 있지. 라이덴 방식은 설문조사를 통해 빈곤선을 결정한다. 사람들에게 각자의 상황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득이 얼마인지 묻고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최저 생계비를 산출하는 거다. 당신은 한 달에 얼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마다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빈곤선을 산출한다라는 점에서 라운트리의 객관화 방법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라운트리 객관적, 라이덴 주관적. 절대적 관점에 의존해서 빈곤선을 산출하는 두 방식과 달리 상대적 관점에서 빈곤선을 찾아낼 수도 있다. 어머, 이제는 상대적 관점에서 찾을 거래요. 평균 소득이나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 수준의 빈곤선을 설정하고 평균 소득이나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특정 빈곤선을 설정하고 평균 소득에 따라 중위 소득 딱 가운데 50%인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좀 달라질 수 있잖아, 사회보다. 사람들의 소득이 빈곤선 아래에 있을 경우 빈곤한 상태라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빈곤의 상대적 성격이 있음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빈곤을 면하기 위해 최소한의 평균적 소득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단락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내용을 절대적 관점에서 라운트리 방식, 라이덴 방식, 상대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방식, 무엇에 대한 방식? 빈곤을 판단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되겠지. 세 번째 단락으로 또 넘어갈게요. 사람들의 빈곤을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꼭 그런 거 필요합니까? 네. 빈곤을 판단하는 이유는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세 제도를 활용합니다. 조세 제도를 활용해서 경제적 격차를 줄이려고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누진세 제도다. 누진세 제도는 또 단어 뜻 설명해 주죠. 부유한 사람일수록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에 부과하는 세율이 높아지게 하는 제도로 조세 납부 사람 전후 사람들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게 가능하다.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 조금 벌면 세금 조금 내고.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사람한테는 세금 거두면 안 되지. 하지만 이것은 부유한 사람의 소득을 줄일 뿐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크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크지는 않다. 다 밑줄 긋지 말고 이렇게 묶어서 누진세 제도의 한계.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크게 만들 수는 없어. 또한 현실의 조세 제도 중 누진성이 있는 것은 소득세 등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의 가격에 비례해서 커지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커지는 역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가가치세는 역진성이 있대. 부가가치세는 물건에 붙는 거야. 재벌이 물 한 통 사 마셔도 1,000원에 100원 세금. 없는 사람이 물 한 통 마셔도 내는 세금 100원. 똑같이 100원 내는 거니까 없는 사람한테 부담이 더 크지. 그런 걸 역진성. 그뿐만이 아니라 탈세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이라면 조세 제도의 실질적인 누진성은 매우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까 체크를 잘못했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어디 있을까? 여기. 하지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누진세 제도의 한계.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네 번째 단락. 조세 제도를 활용하여 소득 격차를 줄이는 다른 방법으로는 부의 소득세 제도가 있다. 부의 소득세 제도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는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줘. 누진세의 논리적 연장이다. 누진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소득이 낮아질 때에는 세율이 함께 낮아지니까 나중에 음액값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지. 여기 볼게요. 소득이 높아지면 세금도 높아지고 거꾸로 생각하면 소득이 낮아지면 세금도 낮아져서 세금이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마이너스. 즉 이 마이너스 요 금액만큼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라는 거지. 정부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세금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건네 주어야 한다라는 거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보장하는 최소한 한 달 소득이 30만 원이라면 한 달 소득이 0인 사람에게는 한 달에 30만 원 보조금이 지급된 거다. 그리고 체크. 소득이 늘어갈수록 보조금은 줄어들면 되지. 10,000원 증가할 때마다 보조금을 5,000원씩 줄여간다라고 하면 소득 10만 원인 사람은 정부로부터 25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만 원당 5천 원씩 줄어드는 거니까 30만 원에서 5만 원이 빠지는 원래 아까 받았었던 30만 원에서 10만 원 때문에 빠지는 보조금 5만 원 해서 25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한 달 소득이 60만 원에 이르면 정부는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번 소득이 한 달 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 소득이 30만 원은 돼야 하지만
60만 원 벌 때까지는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부의 소득세 제도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떳떳하게 일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진짜 없어서 받는 게 아니라 30만 원이 최저인데 나는 그것보다는 더 벌고 있어. 그러니까 가서 돈 주세요. 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거지. 누진세 제도에서 소득이 더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는 것처럼 오케이. 부의 소득세 제도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의 소득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들고 돈 많이 들지. 빈곤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의 증상을 완화해주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요만큼 하지만부터 여기까지 묶어놓고 부의 소득세 제도의 한계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 단락 정리하러 갑시다. 조세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빈곤을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럼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공평성을 추구하는 정책이 사람들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는 있지만 사회 전체의 부의 크기를 줄여 효율성 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져 사회 전체의 부의 크기가 줄어들면 오히려 빈곤한 사람들이 가지는 절대적인 부의 크기가 줄어들 수도 있고 공평한 분배가 가난한 사람들의 실제 생활을 높이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야 이런 문제점 왜 이렇게 많아? 왜 하는 거야? 따라서 그렇지만 하긴 해야지. 그 사람들 사람답게나 살게 해줘야 되잖아. 경제적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은 문제 상황의 단기적 해결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금 주는 것이 전부 만사 오케이는 아닙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5번째 단락은 조세 제도를 활용한 정책의 한계 그리고 어째저째 해야 합니다. 과제 요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조세 제도를 활용한 경제적 격차 줄이는 정책의 한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다. 과제 옆 페이지 1번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에 지문 보면서 확인하러 갈게요. 1의 1번 라운트리 방식에서는 어디 있어? 여기 있죠? 라운트리 방식에서는 최소한의 소비를 하는데 필요한 소득을 조사합니다. 최소한의 지출 금액을 설정을 하고 최소한의 소비와 그 절대적 수준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빈곤선 산출해요. 1번 오케이. 2번 라이덴 방식은 여기 있죠? 라이덴 방식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오케이. 사람들의 객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거짓말하네.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서 라고 이야기를 했죠. 1번에 2번 틀린 얘기지. 3번 라운트리 방식에서 빈곤선을 산출할 경우 라운트리 방식에서 빈곤선을 판단하는 경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와 의미를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소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미가 분명치 않습니다. 3번 맞는 얘기지. 4번 부의 소득세 제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부의 소득세 네 번째 단락이죠. 여기 있죠. 부의 소득세 제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우선 그 사회에서 개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득보다 적은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 거지. 선은 그어놔야 되잖아. 4번 맞는 얘기. 5번
조세 제도를 활용해서 경제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은 빈곤한 상황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세 제도를 활용한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빈곤을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가 없습니다. 5번 맞는 얘기지. 그래서 틀린 이야기는 2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되지. 연필은 다 꺼내져 있어. 옆에다가 요 정도로 체크는 해놔야죠.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이 있고 2번 틀린 이야기. 라이덴 방식은 객관적 판단이 아니라 주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합니다. 요 정도로는 고쳐 놓으셔야지. 데스크. 다음 페이지. 밑에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문제 나오면 문제를 볼 게 아니라 그래프를 내가 내 식으로 확인을 해야지. 일단 눈에 띄는 점 먼저 확인해 볼게요. 소득이 늘어날수록 여기 보세요.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뭐가 늘어나? 처분 가능 소득이 늘어나. 그러니까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의 액수라고 합시다. 그거 내 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니까. 소득이 0인 사람은 얼마 줘? 30만 원 줘. 다음 소득이 20만 원인 사람한테는 36만 원 준다가 아니라 소득이 20만 원인 한 사람한테는 지원금이 얼마란 이야기인 거야? 그렇지. 16만 원이란 이야기인 거죠. 소득이 75만 원인 사람에게는 지원금이 0이란 이야기인 거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쭉쭉쭉 이어져 나갑니다. 아,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금은 줄어들고 있지. 그 정도로 확인하면 되겠죠. 그럼 옆에다가 표처럼 정리해 볼게요. 소득이 0이면 보조금 얼마 받아? 30을 받아. 다음 소득이 20만 원인 사람한테는 지원금이 16만 원 받아. 즉 소득이 20만 원 늘었을 때 지원금은 14만 원 줄어든 거지. 즉 소득이 10,000원 증가할 때마다 보조금은 얼마씩 줄어? 0.7, 7,000원씩 줄어드는 거지. 10,000원 벌 때마다.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이것만 찾아낼 수 있으면 이 짐은 끝이지. 1번.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소득은 월 30만 원입니다. 그렇죠. 여기 0인 사람한테 30만 원 주기로 했으니까 최소한의 소득은 월 30만 원입니다. 맞지? 2번.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이 10,000원 증가할 때마다 보조금은 8,000원씩 줄입니다. 10,000원씩 증가할 때마다 보조금 얼마씩 줄어들어? 7,000원씩 줄어들지. 8,000원이 아니라 7,000원이죠. 그러니까 2번 틀린 얘기지. 3번.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이 75만 원 여기 이상이면 더 이상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75만 원일 때 75만 원이니까 보조금 0. 그 이후로는 보조금 안 주지. 맞는 얘기. 4번.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과 처분 가능 소득은 1대1의 비례 관계를 보입니다. 어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하는 거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여기죠. 1대1의 비례 관계를 보입니다. 그렇지.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이 30만 원일 때 받는 보조금은 9만 원입니다. 그럼 옆으로 가서 계산할까요? 10,000원 벌었어? 오케이. 30만 원 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21만 원. 보조금에서 21만 원 까이는 거지. 원래 아까 얼마 받았지? 30만 원. 따라서 30만 원에서 21만 원 빼는 거니까 9만 원 받겠지. 보조금은 9만 원입니다. 맞는 얘기죠. 틀린 건 2번. 됐을까? 잠시 정지.